충남 지역 지하차도 안전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하차도는 단 한 개의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개최 목표로 추진 중이던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2026년으로 연기되면서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더 벌게 됐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사업이 주로 추진될 예정인지 짚어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서북구와 동남구 선별진료소를 동남구 보건소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충남의 경우 시설물 설치율이 낮은 데다 일부 지하차도는 단 한 개의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청수 지하차도입니다. 진출입로마다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하도를 관찰할 수 있는 CCTV와 안내 전광판, 차수막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갖춘 지하차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모선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하차도 54곳 중 비상발전기나 CCTV, 차단시설을 설치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더구나 천안 북부 지하차도와 두정 지하차도, 성정 지하차도 등은 단 한 개의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6군데인데 이 성성 지하차도라든지 두정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연장이 170m, 300m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시기가 당초 2025년 봄에서 2026년 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최민우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대내외적인 변수와 시정 여건을 고려해 박람회 개최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2026년 4월에서 5월이 되겠지만 개화 시기나 날짜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년 연기로 인한 일부 혼선은 있겠지만 이 시간을 정원 문화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람회가 열리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묻는 질문에는 박람회 성공이 중요할 뿐 정치적인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박람회 개최 시기가 연기되면서 세종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박람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2026년까지 정원 속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11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원 관련 인프라 확대 부문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공원 94곳을 비롯해 가족정원 60곳, 마을정원 100곳, 민간정원 10곳을 추가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세종시 읍면동 전역을 중소규모 정원으로 꾸미겠다는 겁니다. 또 국립치유의 숲을 유치하고 숲길 290km 구간을 조성하는 등 일상 속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주변을 중심으로 친수 공간도 꾸며집니다. 이응다리 주변에 특화 조형물과 정원 공간을 설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고 세종보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일정 시간에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 조경사 수료증을 줘 박람회 기간 중 정원 해설사로 위촉하는 한편 2만 5천여 명 규모의 범시민 지원 협의회도 구성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곳 중앙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중앙공원을 남부권 지방정원으로, 전이면 인근을 북부권 지방정원으로 조성한 뒤 2030년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남부권 지방정원을 산림청이 승인하는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여 세계 정원문화 산업의 중심도시 세종으로 도약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11개 중점 과제.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재정 확보와 시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관광 휴양도시 하코네 대표단이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참석을 위해 아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아산 지역 주요 온천을 비롯해 외암마을과 환경과학공원 등을 두루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경비 시장은 하코네는 온천과 문화예술이 잘 결합된 온천도시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북구와 동남구 선별진료소를 동남구 보건소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 8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PCR 검사 수요도 감소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입니다. 곡교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는 준설에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맹희석 아산시의원은 준설에 따른 골재 판매 등으로 비용이 대체가 가능한 만큼 준설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곡교천이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하루 동안 무려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이튿날에는 홍수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곡교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근처 주택 78동과 농경지 163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이처럼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맹희석 아산시 의원이 5분 발언에 이어 시정 질문을 통해 곡교천 준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곡교천 곳곳에 생겨난 모래톱과 잡목들을 제거해 하상을 낮추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시는 준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1년 아산대교부터 강청교까지 곡교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퇴적토 약 43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할 경우 8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홍수위는 17cm만 낮아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대신 하천변과 하천 합류부의 잡목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곡교천 아산대교에서 인주면 해암리까지 약 6km의 하천 잡목 제거에 대한 실시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금강유업 환경청과 협의하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곡교천 잡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아산대교 상류 부분에 대한 조사도 용역에서 빠진 데다 비용도 준설로 인해 발생한 골재 판매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준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준설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이러한 답변은 순간을 지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산시는 준설 용역 조사에서 제외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하천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수립하는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등 절차도 필요해 실제로 준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회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정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8월 열린 천안 K컬처 박람회와 과밀 학급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천안 K컬처 박람회. 지난 8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축제장인 독립기념관에는 13만여 명이 다녀갔고 민족문화 정신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차별화된 신한류를 제시했다고 시는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보가영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천안만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한복이나 음식 등 K컬처를 담은 축제가 열리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과 지역 문화매력 백선 등에도 천안 박람회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K컬처는 천안이다라고 자찬했지만 외부의 평가는 가혹하기만 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은 천안 박람회는 우리나라 K컬처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박람회 기간 외부 평가 또한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집대성된 한국의 K컬처의 그 모든 것입니다. 시정 질문에선 불당동 과밀학급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지하 7층, 지상 49층 7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어질 예정인데 이미 포화 상태에서 준공 이후 과밀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답변자로는 천안시 건설교통국장이 나섰지만 사실상 화살은 충남교육청에 향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키맨이 누구고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런 문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기관이 어디예요?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밖에도 이날 시정 질문에선 불당동 원영육교의 유지 관리 문제와 장제천 악취 민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미래 교통수단으로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이 주목받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청권 역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리콥터를 닮은 작은 비행기가 도심 항공을 누빕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일명 UAM입니다. UAM은 전기 동력을 사용해 소음이 적고 수직 이착륙 기술을 통한 빠른 이동으로 도심 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미래 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UAM이 충청권 하늘을 누빌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와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티맵모빌리티, 한국공항공사로 구성된 이른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초광역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에도 UAM 관련 자치단체와 기업 간 업무 협약은 있었지만 여러 광역단체를 연결하는 협력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권이 합심하여 전국 최초로 초광역형 UAM 산업 육성을 위해 모였다는 점은 너무나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 중심의 K-UAM 컨소시엄은 테스트베드 구축의 최적지로 충청권을 선택했습니다.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지금 중심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른 시도들과는 달리 지금 4개 시도가 같이 이 메가 시티를 해서 광역권을 만들어서 함께 추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청권 4개 시도는 UAM 운용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게 되며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등 UAM 생태계 조성에 나서게 됩니다. 좀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우리 충청권과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았다 하는 의미는 앞으로 UAM 그 사업을 우리 충청권이 선도할 수 있다 하는. 2040년 예상되는 UAM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권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와 동남경찰서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8대를 적발했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총 체납액은 458만 원입니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K리그2 충남아산FC가 지난 28일 열린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천안시티FC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아산은 천안과의 지역 더비전 3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산은 전반 15분 박대훈의 선취골과 후반 6분 강민규의 추가골로 승점 3점을 챙겨 12에서 9위로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이날 더비전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4,354명의 유료 관중이 찾았습니다. 아산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순국일에 맞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순국제전은 4.4km 구간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하고 인문학 콘서트와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 재래악 보존회에 충무공 현충 재래악과 일무 공연 등도 열립니다. 천안시립무용단은 다음 달 3일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1회 정기공연 희희낙락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김용철 예술감독의 안무로 계절 변화에 따른 삶의 곡선을 춤으로 담아냈습니다. 관람료는 R석 8,000원, S석 6,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세종지역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요금이 정상화되는 곳은 종총동과 아름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이생활권 환승주차장과 도시상징광장 공영주차장 등 모두 5곳입니다. 정상화 이후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500원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설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화재가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 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33건에 이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보일러 주변 땔감 불씨 착화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처리 불량, 부주의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과 연통을 수시로 청소하고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두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세종시 대표 역사인물인 남이웅과 의령 남씨 집안 유물이 세종시립민속박물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번에 이관된 유물은 남이웅 영정과 인장, 교서 등 모두 68점입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개발부터 10년 넘게 타지에서 보관되던 유물이 시립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이게 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 관련 유물을 적극 수집해 지역 역사를 조명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도 이제 매주 나와서 참석했던 거니까 휴가 나와서도 주말에 이제 큰 약속 없으면 항상 나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 휴가 때마다 나옵니다.
굉장히 남자다운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쟁하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고 그런 거에서도 이제 희열과 긴장감 그런 거를 느끼고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식 축구는 조금 더 팀과의 호흡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한 플레이를 위해서 선수들이 11명이서 50번, 100번, 막 1000번씩 맞추는 경우도 있고 점점 그런 식으로 작전을 맞춰가다가 작전 한 번이 확실하게 성공을 하면은 그때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런 재미가 되게 저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원이나 이렇게 공공으로 쓰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주처럼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 스포츠다 보니까 구장 빌리는 것도 좀 어려움도 있고 워낙에 축구나 이런 거 활성화가 잘 되는 스포츠들이 예약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스포츠 문화가 발전이 돼야지 저희가 좀 더 생활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우리 성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문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 올해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로 인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지하차도 안전시설도 발빠른 조치로 같은 아픔을 반복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